은퇴 후를 허무하게만 보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성장의 기회라고 여깁니다. 그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크고 대단한 업적이 아니어도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며 사소한 행복을 만끽하는 모습이 곧 진정한 성공 아닐까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작은 고민으로 괴로워하는 스스로에게 말해줍시다. 조금은 내려놓아도 괜찮아.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인생 후반전을 누리는 기쁨을 누려보세요. 오래된 벤치에 앉아 햇살을 바라보며 은퇴 후 삶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과거를 떠올리며 왜 그렇게 사소한 일에 마음을 소진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지금껏 살아온 세월 부딪혔던 갈등과 고민이 하나둘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은데 그 짧은 시간을 자잘한 스트레스에 갉아먹고 산 건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리처드 칼슨의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라는 책을 몇 해 전 우연히 접했을 때 그저 스치듯 읽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여유가 생기자 그 책이 전해준 메시지가 마음 깊숙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것들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문장 하나가 꼭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듯 느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소한 논쟁, 작은 오해, 일터의 긴장감 등으로 늘 마음 한구석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소중한 기쁨이나 관계를 돌볼 겨를이 부족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소한 충돌에 끌려다니지 않는 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한창 일하던 시절에는 늘 시간에 쫓겼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한숨 돌리겠지라는 말이 입버릇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쉼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늘 다음 일, 그 다음 일을 걱정하며 달렸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오히려 온종일 시간이 생겼는데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했습니다. 일을 관두면 평온해질 거라 기대했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불안은 사소한 일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사소한 통증 하나에도 심란해지고 뉴스를 보며 작은 기사 하나에도 과하게 동요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칼슨의 책에서 말하던 심호흡의 중요성이 떠올랐습니다. 문제를 키우지 말고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라는 조언이 문득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깊게 호흡을 하고 나면 내 감정이 한결 차분해졌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기적처럼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과거엔 너무나 빡빡하게 살아온 탓에 작은 쉼조차 사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책에 따르면 사소한 순간을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태도가 곧 행복의 시작이라 합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여유를 누리는 연습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뜨거운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찻잔에서 나는 향을 음미하고 햇빛이 식탁 위를 물들이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이 작은 시간만으로도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더는 하루를 분주하게 채우지 않아도 가치 있는 순간들이 스스로 찾아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소한 것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멈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을 때는 늘 성과와 실적에 사로잡혀 바쁘게 일해야만 의미 있는 삶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 곰곰이 되짚어보니 진짜 가치 있던 건 가족과의 따뜻한 밥 한 끼나 친구와 나눈 속 깊은 대화였습니다. 그때는 너무 소홀히 대했던 시간이 이제 와 너무나 그립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만약 사소해 보이는 행복이라 하더라도 그 순간을 전부 누리지 못했던 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말은 반대로 사소한 행복을 놓치지 말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은퇴하고 보니 세상은 늘 크고 놀라운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요하게 흘러가지만 그 흐름 안에 숨어있는 작은 즐거움이 의외로 강렬한 행복을 줍니다. 이를테면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면서 만나는 이름 모를 꽃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등이 그렇습니다. 젊었을 땐 전혀 관심 없이 지나쳤지만 이제는 그 소소함이야말로 마음의 쉼터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 쉼터 안에서 나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 그렇게 세세한 다툼에 예민해했을까? 왜 일상의 평범함을 귀히 여기지 않았을까? 이제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괜찮아, 그땐 몰랐으니까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탓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깨달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후회와 실수도 결국 지나간 일이며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차츰 자유로워졌습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자 무엇이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기회처럼 느껴집니다. 더는 직장 상사나 업무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온전히 나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제대로 누리려면 사소한 일에 붙잡히지 않는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 하루 종일 집에서 함께 지내다 보면 작은 문제로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전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와 가족에게 괜스레 날선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행동이 얼마나 소모적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말다툼이나 나이든 부모님과의 의견 차이도 좀 더 여유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사소한 의견 차이로 마음을 흉하게 쓸 필요가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사는 분노가 한결 가라앉고 오히려 가정에 따뜻함이 싹 틉니다. 당연한 듯 다가오는 하루하루에 감사하는 태도가 생기면서 가족 간의 교감도 더 깊어졌습니다. 지난 날엔 늘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던 일들, 예를 들면 손편지 쓰기나 자녀와의 산책 같은 소소한 노력도 조금씩 시작해봤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지금은 어느 때보다 단란한 가정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건 내 마음쓰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은퇴 후엔 신체적으로도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하고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예전처럼 무리해서 일할 필요가 없는 건 다행이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소한 통증에만 매달려 우울해한다면 소중한 나날을 잃게 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부터 차근차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걸음만 걸어도 피곤했지만 조금씩 늘려가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걷는 동안 공기와 바람, 그리고 주변 풍경을 살피면 마음이 한결 맑아졌습니다. 통증조차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처럼 받아들이니 오히려 건강을 챙길 동기가 생겼습니다. 사소한 통증에 너무 사로잡혀 있지 말고 오히려 꾸준한 운동과 자기 관리를 통해 더 나은 컨디션을 되찾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칼슨이 말하던 근거 없는 걱정으로 마음을 불안에 빠뜨리지 말라는 조언과 닮았다고 느꼈습니다. 몸에 힘을 주기보다는 마음에서 먼저 편안함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은퇴 후 재정 문제 역시 한때는 크게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입이 끊기고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나 병원비가 늘어날 텐데 괜찮을까 염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 걱정만 하는 대신 행동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지출을 정리하고 간소화된 생활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사지 않으려 하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나눔하거나 정리했습니다. 생활이 단순해지자 오히려 마음도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이 줄어드니 소소한 일상에서 오는 행복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맛있는 음식을 사 먹거나 여행을 가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조차도 알뜰하게 계획하는 재미로 바뀌었습니다. 사소한 낭비에도 화를 내던 과거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돈 문제에 너무 매달리지 않되 필요한 범위 안에서 알차게 쓰자는 마인드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역시 사소한 일에 과민 반응하지 않는 태도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론 타인의 시선도 사소한 갈등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은퇴했다고 하면 주변에서 이젠 뭐 하면서 살 거예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 질문이 때론 부담스러워서 괜히 불안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질문이 들어와도 큰 동요 없이 웃으며 답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여유롭게 지내고 있어요. 소소한 행복에 집중하고 있답니다. 라고 말하면 오히려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 바로 대단한 계획이 없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엔 남들이 보는 내 모습에 전전긍긍했고 늘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인정받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느릿하게 흘러가는 시간도 내 인생의 일부라 생각하니 편안해졌습니다. 이 작은 깨달음이야말로 불필요한 경쟁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정원을 손질하고 오후엔 가벼운 운동 후 책 한 권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도 괜찮습니다. 저녁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느긋하게 차 한 잔을 마시며 담소를 나눕니다. 이렇게 조용한 일상이 주는 평화가 곧 값진 행복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행복은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조그만 순간의 즐거움들이 모여 이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칼슨의 책은 늘 마음 다스리기를 강조하지만 사실 누구나 머리로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워낙 바쁘게 달리느라 그 진정한 가치를 놓치고 살았습니다. 은퇴 후 비로소 내가 정말 원하던 건 무엇이었을까? 라는 근원적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매일 느끼는 소소한 기쁨을 충분히 즐기고 사랑하는 이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것.
그 평범한 바람이야말로 내가 바라던 행복의 전부였습니다. 사소한 오해와 다툼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멀어지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결코 돌아오지 않을 하루를 미움과 분노 속에 흐르게 방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서 보니 진짜 보물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일상 속 작은 웃음, 함께 손을 잡고 걷는 산책길,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돈이나 명예도 분명 의미가 있었지만 가장 본질적인 행복은 작은 감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소한 문제에 얽매이지 않으니 나는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과거에는 타인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심란해했지만 이제는 저 사람도 그럴 수 있지 하고 흘려보냅니다. 그러자 관계가 더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도 건강해졌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싶은 마음도 들지만 늦게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감지하고 나를 편하게 대하는 듯 했습니다. 웃는 횟수가 늘어나고 농담이나 격려가 오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은퇴 후를 허무하게만 보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성장의 기회라고 여깁니다.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않을수록 마음이 커지고 사람들 관계도 넓어집니다. 그렇게 조금씩 진짜 나에게 다가가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어디에선가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 애썼다면 이제는 그 에너지를 나와 주변을 돌보는 데 씁니다. 작은 친절을 베풀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보니 오히려 더 큰 보답이 돌아왔습니다. 마음 문을 열면 주변 세상이 더 포근해진다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사소한 배려가 얼마나 큰 감동을 전할 수 있는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는데 앞에 선 아주머니가 지갑을 놓고 온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그 값을 대신 내드릴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처음엔 극구사양했지만 결국 감사 인사를 남기고 물건을 받아 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그 아주머니가 음료수와 함께 손편지를 가져와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런 훈훈한 작은 사건이 제 하루를 특별한 날로 만들었습니다. 사소한 따뜻함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디 내가 대신 계산해 줄 필요가 있나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말자는 마음 덕분에 조금 더 여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기분 좋은 파장이 주변에도 퍼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작은 체험들이 쌓이면서 은퇴 후의 일상은 오히려 더 풍성해졌습니다. 큰 물고기만 노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가 모여 바다를 가득 채우듯 일상의 작은 선행과 감동이 삶을 가득 채운다는 의미처럼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은퇴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작은 배려부터 시작해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얻게 된 행복은 반드시 돌아오고 더 큰 기쁨으로 자신을 감싸게 됩니다. 사소한 인연도 소중히 여기며 사소한 갈등은 흘려보내는 게 나 자신을 위한 길임을 느낍니다. 친한 친구와 약속 시간을 정할 때도 몇 분 늦었다고 화내지 말자는 마음으로 편히 기다립니다. 그러자 마음이 더 편해지고 만나는 순간도 즐거워집니다. 이런 작은 태도 하나가 인간관계를 크게 개선해 줍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가르침을 실천하니 정작 더 큰 목표나 소망에 집중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예전엔 장 걱정에 시간을 많이 빼앗겼지만 이제는 하고픈 일 목록을 작성하며 행복한 계획을 짜봅니다. 여행, 독서 모임, 봉사활동 모든 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작은 일에 구애받지 않으니 도전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혹여 실패하거나 힘들어져도 이 또한 지나간다며 대범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소함에 매달리지 않는 마음의 근육이 생겼다고 할까요? 이를테면 취미로 그림을 그려봐도 실력이 별로면 어때요? 한 장 한 장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쓸만한 작품이 탄생할 수도 있고 아니어도 그 과정이 즐겁습니다. 그 즐거움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삶의 활력이 됩니다. 은퇴는 지금껏 미뤄둔 취미나 재능을 펼쳐볼 수 있는 최적의 무대라는 걸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이 들어 무슨 소용이 있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소한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이 곧 인생 후반부의 행복 열쇠입니다. 가족이나 주변인의 시선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내 삶을 결정하는 것, 내가 무엇을 즐길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선택이 매 순간 사소해 보여도 결국 거대한 행복을 이루어냅니다. 은퇴 후에는 남는 시간이 많다고 하지만 실상 한정된 인생이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마음의 짐을 덜고 여유를 즐기는 태도를 정착시키고 싶습니다. 때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속이 상할 때도 있지만 거기에 매달려 허송세월 하지는 말자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한 번씩 울고 나면 다시금 일어설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삶은 늘 흘러가고 눈물의 강을 지나면 평온한 바다가 기다리고 있다고 믿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는 삶의 비전 아닐까요? 아무리 작은 파도라도 계속 신경 쓰면 항해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은퇴했다는 이유로 소외되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이웃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에서 물러나 갑작스럽게 길을 잃은 기분에 휩싸여 있습니다. 작은 문제에도 분노하고 자신을 방어하기에 급급한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예전의 내가 떠올라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젊은 시절 사소한 문제에 휘말려 소중한 인연을 놓쳤던 기억이 아프게 스칩니다. 이젠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차 한잔하며 작은 근심을 흘려보내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칼슨이 전하는 메시지를 조용히 건네주고 싶습니다. 사소한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아요. 남은 인생엔 더 중요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한마디요. 혹시라도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는 분이 있다면 그냥 옆에 앉아 어깨를 토닥여주고 싶습니다. 아무리 큰 아픔도 누군가 함께한다면 조금은 가벼워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렇게 작은 연대가 모여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길 바랍니다. 누구나 혼자 살 수 없고 사소한 문제에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보듬으며 진짜 중요한 가치를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말은 결국 삶을 사랑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소소한 갈등 대신 더 깊은 사랑과 우정을 선택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길이 때론 어렵게 보여도 은퇴 후엔 시간이 충분하지 않나요?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서로 이해하고 돕는 시간을 늘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나중에 돌아보니 그 시기가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어라고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것은 사소함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작은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더 넓은 시야로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배울 기회가 생긴 것이지요. 젊은 시절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에 감사하고 또 용서하며 새롭게 시작할 용기가 생기는 순간입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으니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에 온 마음을 쏟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늦게나마 깨달았음에 대한 안도감일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너무 작은 것에 매달려 괴로워했구나 하고 허탈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눈물은 과거를 후회만 하는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눈물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은퇴 후라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사소함에서 벗어나 더 큰 관용과 사랑으로 가득한 내일을 그려봅시다. 그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크고 대단한 업적이 아니어도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며 사소한 행복을 만끽하는 모습이 곧 진정한 성공 아닐까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작은 고민으로 괴로워하는 스스로에게 말해줍시다. 조금은 내려놓아도 괜찮아. 이 세상엔 사소한 다툼보다 더 중요한 기쁨이 많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다 보면 은퇴 후의 삶이 따뜻한 희망으로 가득 찹니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인생 후반전을 누리는 기쁨을 누려보세요. 언젠가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정말 별거 아니었던 것들에 매달렸던 시절이 있었지 이제는 웃으면서 떠올릴 수 있구나. 그리고 담담히 미소 짓는 그 순간 진정한 자유를 얻은 우리의 모습이 반짝 빛날 것입니다. 은퇴라는 새로운 항해에 나선 모든 이에게 이 작은 이야기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부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고 더 큰 사랑과 행복을 향해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